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 TV입니다. 오늘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환절기니까 감기에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문명고 역사 지키기 77일 백서에서 전 교장선생님 김태동 전 문명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발간사에서 권도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에 대한 해고라는 제목으로 권도를 쓰셨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은 현재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간한 검정교과서 내용이 천편일률적이고 문비어 첨가다. 문재인 정권 홍보물에 불과한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냈다 하는 것이 이 김태동 전 문명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결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역사 교과서가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보다도 훨씬 그 내용에 있어서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개정된 검정 교과서가 나왔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사진이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참 가관이죠. 촛불 시위를 혁명이라고 명명하며 교과서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출판사도 있었다. 2017년의 국정역사 교과서를 박근혜 정부 홍보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2020년에 사용할 검정 교과서에서 아직은 결과도 모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몇 배로 홍보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누군가는 나에게 왜 국정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했는가? 라고 질문한다. 나는 주저없이 어린 학생들에게 사실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다른 역사관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물론 국정역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해도 다른 역사관의 정립이 궁극적 이유라고 말할 것이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책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국정역사 교과서를 정권의 홍보용이라고 비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과연 2020년 검정 교과서는 읽어보았는지 의심스럽다. 2017년 2월 문명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연구학교 신청 의결 과정이 교장의 억지로 가결됐다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의 절차에 전혀 잘못됨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규정에 보면 사립학교의 일반 안건은 심의가 아닌 자문이다. 자문은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만 하며 학교장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연구학교 신청 당시에 연구학교 담당 부서인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에 자문을 구하니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으시오 라고 하여서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언론이나 민노총, 전교조 등의 반대 여론이 극성이니까 연구원에서도 차후 비난이 두려워 그렇게 답을 한 듯하다. 국정역사 교과서가 곧 박근혜 정권이라는 등식으로 반대를 밀어붙이는 시기였다. 반대하는 그들에게는 책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다. 박근혜만 탄핵하면 그만인 것이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다양한 역사관이란 말은 모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였다. 연구학교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틀 전인 2017년 2월 13일 매우 불쾌한 두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하나는 경산시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신이 밝힌 사람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막아버리겠다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문명중학교 2학년 학부모라는 사람의 협박성 전화였다. 특히 16일 오전에 교장실로 몰려온 민주노총 회원들은 교장실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고함을 치면서 연구학교 신청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던 협박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참 가관이죠. 교장실에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한 데다가 점령군처럼 교장에게 명령하듯 겁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법을 아는 사람들인가? 무엇이 저들을 무례하게 만들었으며 누가 저들이 무법천지로 활약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는가? 나는 그때 단단히 마음먹었다. 저런 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다. 법치사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이 법치사회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2017년 2월 20일 교육부 장관이 연구학교를 지정하였다. 전체 교사를 도서관에 모아서 2월 6일 반대 서명서에 서명한 교사도 교장이 연구학교를 신청하여 학교 정책이 정해졌으므로 이후부터 모든 반대하는 행동은 해교 행위로 간주한다고 발표하였다. 22일 20명이 반대 서명을 하였다. 물론 2월 6일 1차 반대 서명한 교사를 포함하여 10명이 더 서명하였다. 나는 반대 서명한 몇 명의 교사에게 왜 반대를 했는가 질문하였다. 그들의 대답은 그냥 했다거나 학교가 위험에 처할 것 같아서 등의 대답이었다. 이는 전쟁에 비유하자면 지휘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본인의 판단이나 동료의 의견에 따라간 것이다. 그 누구도 국정교과서를 읽어본 사람은 없었다. 나오지 않았을 때죠. 명색이 학생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교사들이 너무나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7년 3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의 국정역사교과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으로 사용 보류가 되었는데 그 판결 주문이 당시의 한국 정치와 사법부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책에 대한 비판은 없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단지 한 학교만 선택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명고등학교는 검정과 국정교과서를 비교 연구하고 두 교과서를 모두 배움으로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입시에 오히려 이익인데 말이다. 주문에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실감 등등 당시의 상황에서 판사가 공정성을 가지고 판결하기는 힘들 수도 있는 촛불시위에 밀리는 정치적인 상황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된다. 2017년 5월 대통령 탄핵에 이은 촛불 세력에 의한 새 정권이 탄생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1호로 국정 역사 교과서를 지목하였다. 참으로 역사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정부다. 굵직한 정책이 많을 텐데도 역사 교과서를 가장 중요시 하다니 앞으로는 더 좋은 교과서가 발행되리라고 생각하며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 금지로 상실된 마음을 삭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발행된 검정 역사 교과서는 참으로 가관이다. 역사란 과거 사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는 대전제를 무시한 채 새롭게 개정된 역사 교과서는 현 정권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문구로 치장되어 있다. 3년 전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박근혜, 최순실 교과서라고 비판하던 그들의 논리를 빌리자면 이번 교과서는 문비어 첨가, 즉 문재인 교과서이다. 역사는 힘이다. 힘의 역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에 대한 평가가 바뀐다면 같은 나라 안에서도 20대가 배운 박정희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고 30대가 배운 박정희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이고 40대, 50대, 60대가 각각 다르게 혹은 반대로 배운다면 그들이 사는 국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걱정이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이 필요하고 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역사관이 상대주의 사관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평가가 상반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금 나온 국정교과서도 잘못된 부분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여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역사 교과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것이 김태동 전 문명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국정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에 대한 해고라는 권고안이었습니다. 제가 한 10분에 걸쳐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참 이 권고안을 보니까 그 민노총의 깽판 이런 그 무례함이 불법 행동이 여기 학교 현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참 시청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교육입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